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6일 새벽 3시 57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지 부결되든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거의 재판소에 불려가서 법원에서 거의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재판받는다고 시간 다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스케줄이 지금 짜여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게 대장동 사건에 해당되는 법리입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이 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법 수익의 규모만 고려하더라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의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하고, 이재명 씨는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정적 제거에 나섰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가려지느냐? 재판소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서 가려질 겁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이라는 수익을 몰아준 반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만 가져가게 하여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배임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이 배임 액수가 4,895억 원입니다. 그런데 배임 액수가 50억 원을 넘기면은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임 4,895억 원.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생긴 이후 최대 규모의 배임 액수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면 다음 주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소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은 부패 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별도로 말이죠.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이 대표는 지금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3월에는 최소 3번 중앙지법 재판에 불려갑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불려가는데, 다음 달 3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공포입니다. 그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최근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 17일,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분석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판에 불출석하거나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가지고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어 다음 대선에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되면은 재판에 출석하느라고 사실상 당대표로서의 업무를 보기 어렵게 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3 내지 4회 공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상방으로의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에 중점을 두고 지난 7일에는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하는 등 특혜가 있었고, 여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측근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재명을 또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성남지청 형사 3부 역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끝나고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법원에 불려다녀 당무를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은 더더욱 되지 않고 대표로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이거 말려 죽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말려 죽이려는 작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검찰권 행사에 직접 간접으로 해당되는 사람이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맡았던 사람 중에서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장 깨끗하다는 것은 그것은 입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이 세 사람을 겨냥을 해가지고 뒷조사를 많이 했는데 별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깨끗한 권력처럼 무서운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패한 권력일 겁니다. 깨끗한 검찰과 부패한 민주당의 대결은 법정에서는 이미 승부가 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국민들이 마음을 잡는 선거에서는 게임의 그 작동 원리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민심이라는 것은 아주 가변성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진행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형편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투신 자살을 한 다음에는 확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민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재판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만들더라도 이게 민심에 어떻게 투영되느냐 하는 이런 심리 문제, 집단 심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단할 수 없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별도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국민의힘이 망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민주당이 망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구속되면은 국민의힘이 망하고 구속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망한다. 한국 정치는 정말 드라마입니다. 근데 드라마가 역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